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제가 2019년 6월, 작년 6월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 두 달 후인 8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1운동, 4.3 제주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 6.25 한국전쟁 같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지금까지 시기적으로 만나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날짜가 점점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다가가면 그런 큰 역사적 사건들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 3.1운동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1운동은 이제 제가 일제강점기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리면서 그때 다뤄야 되는데 먼저 한번 다룰게요. 여러분, 3.1운동이 1919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게 1910년이죠. 그 1910년부터 19년까지 약 10여 년 동안 일제의 통치 방식을 무단통치라고 합니다. 이 10년대 무단통치기에 당연히 이제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지고 조선 총독이 임명이 되는 건데, 이 총독은 일본의 육군 대장 출신이 임명돼 가지고 총독은 어찌 보면 조선의 행정, 치안, 군사,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조선의 왕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이 1910년대를 무단통치기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근거는 바로 헌병경찰 통치기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됩니다. 헌병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군인이지 않습니까? 군인 경찰이 우리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헌병 경찰들이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라고 하면서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직결처분권이었고요. 조선 태영령이라는 게 발표돼 가지고요, 몽둥이로 조선인을 때리기도 합니다. 차라리 몽둥이로 쳤으면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그런데 소의 성기로 만든 채찍으로 조선인들을 내려쳤습니다. 태영권 때문에 무단통치기라고 하는 거 문제 있지 않냐? 막말로 조선시대는 형벌이 태장도유사 그래가지고 태영이 가장 약한 형벌이었는데, 그럼 조선시대는 무슨 암흑기란 말이냐? 실제로 이 태장도유사 형벌이 여러분 갑오 1차 개혁 때 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태영 정도 부활한 것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헌병 경찰이 일본인에게도 태영권을 행사했으면 그래 하고 받아들이겠다고요. 조선인들만 태영권을 행사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평등했던 거 아닙니까? 일본인은 1등 시민이고 우리는 2등 시민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일본 애들이 우리를 피지배층 취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910년대는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사나 공무원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찹니다. 1911년 같은 경우는 신민회라는 우리 독립운동 단체를 해체시키기 위해 백오인 사건을 조작해서 굉장히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을 서대문 형무소에 구속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1910년대 피지배층이었던 조선인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던 거고, 마침 또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게 1910년대 행해지는데요. 1912년에 토지조사령이 발표되고 그게 1918년에 끝나는데, 토지기한부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서 내 토지입니다라고 신고하게끔 했는데, 문제는 소유권만 신고하게 하면서 가난한 소작농들의 경작권도 일종의 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작권을 강탈당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갑자기 21세기 대한민국이 또 일본에게, 이거 생각만 해도 짜증납니다만, 점령당했다라고 칩시다. 일본이 자기 집을 신고하세요. 근데 소유권만 신고합니다. 전세권은 신고하지 않을게요. 그럼 집주인은 땡큐지. 전세 세입자가 나한테 맡겨온 돈을 다 내가 먹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소작농들이 소작권을 빼앗겼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불만이 팽배해 있을 때 이제 또 한반도 밖에서는 무슨 소리들이 들려왔냐면, 1917년에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키면서 레닌이 전 세계 식민지들을 해방시키겠다, 식민지 해방 선언을 했고, 이 레닌도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했고요. 1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 파리 강화회의에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어떤 선언문에도 민족 자결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그런 걸로 받아들여버리죠. 해석하기에 따라 틀려집니다만. 또 하나, 어쨌든 그래요. 민족 자결을 제창했다고 칩시다. 근데 민족 자결이라는 건 1차 세계대전에 패전국의 식민지들에게 이 자결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살하라는 뜻 아닙니다.
민족들 자살하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은 너희들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1차 세계대전 패전국의 식민지들에게 민족 자결하거라라고 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이라는 말이 전 민중과 대중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독립에 대한 의지를 일반 민중들이 갖게 됐고, 당시 조선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가 우리 민족에게 했던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일반 민중들이 독립에 대한 의지, 민족 자결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되면 이건 뭐 나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모르세 하면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실제로 3.1운동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 셈이 된 거고, 1918년에 해외에서 독립운동하고 있었던 굉장히 유명하신 분 39인이 모입니다. 나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들을 진정한 민족 대표라고 보는데요. 이 해외에서 독립운동하신 민족 대표 39인이 조수왕 선생님이 글을 써가지고요. 개돼지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죽음으로써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하면서 무장투쟁을 강행할 것을 선언하는데, 이걸 대한독립선언, 다른 말로 무호독립선언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뭔가 무슨 큰 만세 운동이 한 번쯤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1919년에 이제 고종까지 죽어버립니다. 고종이 식혜 마시고 돌아가셨다라는 소리도 있는데, 당연히 일반 민중들 사이에는 일본이 고종을 독살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당시 일본이 고종을 독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갑자기 일본이 고종을 독살해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본의 무단 식민 통치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조선인들의 그 분노감에 불을 지르는, 쉽게 이야기하면 기름 붓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진짜 일본이 죽였다는 데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만, 하여간 고종께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니 이제 왕의 장례를 치르는 날을 인산일이라고 합니다. 그 인산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모여들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 고종이 죽었을 때요, 모든 학교들이 문을 닫고 학생들도 머리를 풀어 헤치고 길에 나와서 대성 통곡하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당시 조선인들이 생각할 때 고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아버지에게 섭정당하고 마누라 눈치 보고 마누라에게 많은 권한도 넘겨주고 좀 무능한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1863년부터 왕이었다가 1907년에 일본에 의해 강제 퇴위당하고 이제 고종의 아들 순종이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이 고종이 1919년까지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민중들 입장에서는 우리 진짜 왕은 고종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종은 어찌 보면 망국의 군주이지 않습니까? 그 고종이 죽으면서 어마어마한 슬픔을 함께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고종이 죽고 인산일날 특히 지방에 있는 유생들이 왕해. 어찌 보면 자기 순종이 진짜 왕 같은 느낌이 아니잖아요. 고종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나라의 마지막 왕 같은 느낌이 강하단 말이야. 고종의 장례 행렬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날을 기해서 만세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종교계가 천도교계입니다. 천도교 넘버1 손병희, 천도교 창시자죠. 천도교는 동학교입니다. 1대 동학교주 최재우, 2대 교주 최시형, 3대 교주 손병희가 천도교를 창시했고요. 그래서 손병희가 기독교계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신민회라는 단체에서 평안북도 오산에서 대성학교는 안창호고요. 오산학교 만들었던 이승훈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승훈을 필두로 한 기독교계가 다 해서 16명, 손병희와 채린을 필두로 한 천도교계가 15명, 한영훈 선생님을 비롯한 불교계가 2명, 이렇게 민족대표 33인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3.1운동 직전에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죠. 일본에서 유학했던 수백 명의 유학생들이 YMCA 회관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 외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때 28 독립선언문을 썼던 인물이 누구냐면 이광수죠.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 무정으로도 유명한 인물인데 결과론적으로 악질 친일파, 나중에 자치론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민족 대표는 구성이 됐는데, 기미독립선언서 누가 쓰냐? 최남선이 씁니다. 역시 1908년에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발표하면서 1910년대 조선을 대표하는 문학인이었죠. 원래는요, 기미독립선언문을 한용운 선생님이 쓰려고 했습니다만, 한용운 선생님의 글이 너무 공격적이었다라고 해서 이제 최남선이 쓰는 거고, 여기저기 옆으로 빠지면 이게 1시간 해야 될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최남선의 기미독립선언서 자체가 너무 현학적이죠. 최남선이 자신의 그 문학적 재능을 뽐냈죠. 자2의 5등은 우리 조선의 독립국인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원래 독립선언서라는 건 글을 모르는 무지랭이가 들어도 야, 우리가 진짜 꼭 이래서 독립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자주 국권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중심의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일제를 몰아내야 되겠구나. 그런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글이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라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식민지배를 경험했던 나라들의 애국가 중에 상당수는 이렇게 그 나라의 독립선언문으로 애국가를 자기 나라 국가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기도 애매한 게 한번 물어볼게요. 기미독립선언문 혹시 외우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헌법 에 입각하면 3.1정신을 계승하죠, 현재 대한민국은. 그럼 3.1운동 때 기미독립선언문은 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또 학창시절에 다 암기를 하는 교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필이 기미독립선언문을 썼던 최남선 역시 훗날 친일파가 되니 우리 이게 민족사의 비극이죠. 2.8 독립선언문을 썼던 이광수도 친일, 그 다음 기미독립선언문을 썼던 최남선도 친일. 그러니까 친일파가 썼던 걸 또 암기하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네. 자, 그래서 하여간 기미독립선언문도 쓰여졌고, 한용운 선생님께서는 이제 공약 3장을 쓰십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이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어찌 보면 이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라는 건 폭력적 저항을 하지 말고 우리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민족대표 33명이 구성됐고 이제 독립선언문도 만들어졌는데 날짜 문제가 생깁니다. 1919년 3월 3일이 고종의 인산일입니다. 근데 3월 3일 날 만세운동 해버리면 이건 고종에게 너무 마지막 가는 날까지 좀 맞죠? 좀 죄송한 마음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산 행렬을 보기 위해 올라온 시점이니까 차라리 인산일 전에 해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세운동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월 2일로 날짜가 정해질 뻔했는데 3월 2일이 일요일이야.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일요일은 주일이어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만세운동을 할 수 없다.